좋은 어른으로 키우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자라고 있나요? 우리 아이는 좋은 사람일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착하고 말을 잘 듣는다고 불편한 마음들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싶나요? 갑자기 질문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정작 바라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지만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는 말 잘 듣는 아이, 문제 일으키지 않는 아이, 성적 잘 받는 아이를 더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면서 수없이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옆집 아이는 벌써 학원을 3개나 다니던데 이렇게 키워도 괜찮을까?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걱정과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건 무엇인지,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이에게 매일 전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말 잘 듣는 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 부모 말에 토달지 않는 아이,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는 아이,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는 아이.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좋은 아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이 좋은 아이는 누구에게 좋은 아이일까요? 부모에게 좋은 아이, 편한 아이입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아이가 말을 잘 들어주면 고맙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심이 되죠. 하지만 이 순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먼저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냥 특별한 일은 없어요. 엄마는 속으로 대충 대답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는 대충 대답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하는 말이 어차피 엄마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라고 하면 왜 또 싸웠어?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돌아올 걸 알고 있습니다. 수학시험 망쳤어요 라고 하면 내가 공부하라고 했잖아 라는 말이 나올 걸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밥맛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돼. 내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배려가 필요하지만 어떤 때 배려가 필요한지는 가르쳐 주는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배려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불편함을 말하는 건 예의 없는 일이라는 걸 마음에 새겨둡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영어는 잘했는데 수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왜 이렇게 떨어졌어?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영어를 칭찬받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부모의 관심은 온통 떨어진 수학 점수에 가 있으니까요.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노력의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일상 속에서 아이는 조금씩 배워갑니다. 내 감정을 말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다.
부모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게 편하다.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중요하다. 나의 불편함을 참는 게 착한 아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게 좋은 아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어떤 어른이 될까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어른.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신을 쉽게 책망하는 어른. 모든 어른이 나쁜 건 아닙니다. 많은 어른들 중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선택의 어른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착하다, 배려심이 많다, 순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좋은 아이의 기준입니다. 부모에게 편한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그 기준 말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의 답 속에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적이 좋아서 신뢰받는 게 아닙니다. 스펙이 화려해서 신뢰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신뢰를 만듭니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어디서 배울까요? 바로 어릴 때부터입니다. 집에서 부모를 보면서 배웁니다. 부모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한 후의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면 변명부터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였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면 먼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꿉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뢰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언제 이걸 배울까요? 바로 부모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배웁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냈다가 아까는 엄마가 너무 화를 냈네. 미안해라고 말하는 모습. 부모가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엄마가 깜빡했어. 다음에는 꼭 지킬게라고 말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배웁니다. 실수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구나라고.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바로 약한 사람 앞에서입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공손하다가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 손님 앞에서는 친절하다가 직원에게는 무례한 사람. 어른 앞에서는 예의 바르다가 어린아이에게는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신뢰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구나 라고.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식당 직원에게도, 택배 기사님에게도, 청소하시는 분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이것도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배웁니다. 부모가 식당에서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어떻게 인사하는지, 동생이나 나보다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순간에 아이는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연락을 안 하고 피하고 없던 일로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대화하고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좋은 사람은 관계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불편해도 그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곧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가족과 다퉜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웃과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교육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커가는 과정이 됩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실수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 약한 사람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 관계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적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천히 조금씩 가정에서 배워갑니다. 부모는 늘 아이에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친구한테 친절하게 해. 약속은 꼭 지켜야 해.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 다른 사람 배려해야 해. 그런데 아이는 정말 이 말을 듣고 배울까요?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걸 보면서 배웁니다.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가요? 실수하면 바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왜 맨날 이 모양이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입니다.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이는 전혀 다른 걸 배웁니다. 화를 내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후에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중요하구나를 배웁니다. 잘못하면 사과해야지. 아이를 오해해서 혼냈을 때도 내가 평소에 잘했으면 그런 오해를 안 받았겠지라고 말합니다. 어른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를, 변명하면 괜찮다를, 그리고 나중에 아이 자신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어른도 잘못하면 사과하는 게 맞구나를, 사과는 약한 모습이 아니라 용기 있는 모습이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여기 물 좀요. 왜 이렇게 늦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엄마의 말이 아니라 엄마의 태도를 봅니다. 직원은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나보다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를. 하지만 만약 엄마가 직원에게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게 기본이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봐. 끈기가 중요해.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가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에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쉽게 포기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나이도 있는데 지금 시작하면 늦었지라고 말합니다. 어려우면 포기하는 게 당연하구나를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려운 일에도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끈기구나를. 이렇게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부모의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 사이에서
아이는 혼란을 느낍니다. 엄마는 화내지 말라고 하면서 왜 엄마는 화를 내지? 아빠는 사과하라고 하면서 왜 아빠는 사과 안 하지? 부모님은 친절하라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이 혼란 속에서 아이는 결국 부모의 행동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가 아이에게 바라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이에게 친절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친절한가?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나는 책임감 있게 살고 있나? 아이에게 정직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직한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부모가 사는 모습을 따라갈 테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건가?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하는 건가? 오히려 부모님들이 이미 잘하고 계신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일관되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아주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혼내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보세요. 지금 정말 필요한 건 훈육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것일까요? 왜 그랬어? 대신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너 왜 그래? 대신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중심의 태도는 너를 혼내려는 게 아니라 너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부모를 적이 아니라 편으로 느낍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웠어?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어? 다음에는 뭘 더 공부하고 싶어? 결과에 대한 질문은 아이를 긴장시킵니다. 하지만 과정에 대한 질문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옆집 애는 벌써, 내 친구는 다 하던데, 같은 나이인데 왜 너만? 하지만 모든 아이는 다릅니다. 성장 속도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강점도 다릅니다. 비교는 아이를 위축시킬 뿐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내 속도로 잘 가고 있어. 작년에 너보다 많이 성장했어. 너만의 장점이 있어.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구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책을 읽을지, 방을 어떻게 정리할지, 작은 것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선택한 후에는 그 결과를 함께 겪게 하세요. 두꺼운 옷을 안 입고 나갔다가 추우면 그래서 엄마가 입으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추웠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배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 실수하지 마라. 이 말들은 응원처럼 들리지만 아이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잘해도 못해도 엄마는 내 편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말해. 엄마가 들어줄게. 이 메시지를 받은 아이는 세상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뒤에는 든든한 편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모도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부모를 원합니다.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 부모를 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나는 제대로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듣는다는 건 당신이 아이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더 나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배워가는 중입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이에게 화를 냈다면 내일 사과하면 됩니다. 당신이 오늘 아이를 비교했다면 내일 인정하면 됩니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떤 말도 좋습니다. 가장 좋아할 수 있고 가장 따뜻해 할 수 있는 얘기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가족 모두 따뜻한 온기로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이불도 준비되셨죠? 마음을 덮는 이불 채널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노력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